선택한 것이 공격적인 성장주를 팔아서 약간 방어적인 스탠스로 바꾸자. 일단은 맞고 보자. 그래서 여유를 갖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판단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를 잘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남들보다 여유 있게 다시 재편을 할 수 있어요. 그 팔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를 6개월 후에 다시 샀어요. 더 바닥에서. 그리고 그때 바꿀 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 그거를 사실 오늘 이제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이 세상이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만 할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함을 버텨내기 위해서 얇아진 지갑으로 어떤 걸로 버텨낼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게임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는 뭐 실직을 하거나 시간이 어려워져도 시기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도 좀 약간 일상의 탈피를 위해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또 유틸리티 같은 꼭 필수적인 것들 있죠. 그런 우리가 전화기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통신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교체를 했었었고, 또 기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위 산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는 삼성 테크윈이었거든요. 맞아.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 테크윈이라든지 또 NC소프트, 그 당시 NC소프트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초기였기 때문에 NC소프트를 뭐 2만원, 3만원 뭐 이럴 때 샀었던 기억이니까 그때 NC소프트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아까 2008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연초 대비해서 한 30% 하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린 거죠 사실. 남들 추가로 30~40% 더 빠질 때 저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연말 가까이 갈 때까지. 그래서 그것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뭐 LS 산전이라든지 이런 전력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죠. 그때 뭐 대표적으로 사실 CGV도 샀었었는데, 왜냐면 되게 어려워졌으니까. 그래도 여행 같은 거는 가기 되게 힘든데 가족들하고 뭐 15,000원 내면, 10,000원 내면은 극장에서 한 2시간 즐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 좀 의외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이 갔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OTT 때문에 극장에 가기가 되게 어려워져서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주식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때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주식이 대안으로서 또 방어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생각나시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코로나도 살짝 뒤돌아서 보면은 코로나 때 우리가 의외로 코로나 때 당연히 바이오가 급등하는 거는 뭐 코로나가 직접적인 위협이니까, 질병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이오를 다음에 뭐가 급등했지 돌아보시면, 복귀해 보시면 의외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했었어요. 막 10배 이상 오르고 막 이랬었었는데. 외부 못 나가니까. 네, 지금 뭐 관심이 이제 전혀 없으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지금 거의 그 이후에 그때 말도 안 되는 버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완전히 바닥을 겪고 있고, 근데 안 망하고 있다면 또다시 아마 그런 시대가 오거나 그러면 또 이런 이런 류의 주식들, 그러니까 약간 엔터 관련주들, 우리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뭐 음악은 계속 들을 거기 때문에 엔터 쪽, 이번 관세 이런 어떤 전쟁이 이제 그렇죠. 소비를 좀 안 좋게 맞아요.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랑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약간 우리가 좀 작은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필수적인 거, 음식료 같은 거는 먹어야 되고, 또 통신 같은 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SKT나 KT 같은 회사들, 그리고 또 일종의 바이오도 약간은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은 계속 가야 되고 질병 치료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 수출 같은 거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바이오에서 미국의 빅팜들과 어떤 제휴를 하는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정리를 해보면 뭐 바이오, 또 유틸리티, 통신, 또 전력 뭐 이런 쪽, 그리고 엔터 쪽, 뭐 이런 쪽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좀 손실을 좀 보셨더라도 포트폴리오를 현금화는 사실 저는 과감하게 전환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빅테크가 엄청 급락했는데 넷플릭스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방어적이죠. 네네네. 이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주식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IT라든지 2차 전지나 뭐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파르셔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현금화하면은 정말 더 노출이 그 반전됐을 때 또 그런 상실, 기회 상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회 손실 때문에 또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은 우리가 다른 주식으로 대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주식들을 전환을 하시는 게 힘드실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전환을 해서 대체를 하시고 지켜보신다면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좋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시고 기다리신 다음에 상대적 수익률이 이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를 하신 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좋은 회사들이었다. 근데 내가 그때 팔았던 시점보다 더 하락해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해서 사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 정말 좋은 주식들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저가라고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기에는 좀 아직도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분할해서 사시는 게 좋고요. 넷플릭스 같은 것도 뭐 한꺼번에 사시는 것보다도 저는 넷플릭스를 주변에 추천할 때 그냥 매월 넷플릭스 보시는 금액을 매월 월정액을 내시잖아요. 15,000원 내시듯이 그렇게 매월 그 내가 오늘 넷플릭스 결제를 15,000원 했으면 한 15만 원어치 넷플릭스 주식을 사시라 아니면 150만 원어치 사시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구독 매수네요. 구독 그렇죠. 매수. 구독 매수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넷플릭스에 시청하시면서 내신 돈보다 더 많은 거를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지금 대안적인 어떤 주식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투자자들 월요일 장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많이 떨리는데 이게 이 차트 한번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옛날 차트를 보고서 한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여기 15일 날 파산을 했기 때문에 16일 날 한국 시장에서 한국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400포인트 대였는데요. 1300포인트 때까지 밀려서 6.1%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한 3%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다시 한 일주일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9월 말 정도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15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리만이 파산했을 때보다 주가가 오히려 며칠 후에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리만 파산했으니까 저점 찍었다. 예를 들면 이제 4월 9일 날 관세가 다 발효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반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번에 급락한 것보다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랬다가 이상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또 실제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10월 24일 날 한국 주식도 1000포인트가 깨집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500포인트가 50%가 거의 떨어진 거죠. 30%가 떨어진, 40% 정도 가까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 급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요 구간을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잘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요 3개월 구간을 버티고 다시 반등할 때 2009년 3월 초 이때로 저도 기억을 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NC소프트나 뭐 삼성테크인으로 걸었던 걸로 이거를 매도해서 이쪽으로 옮겼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에 이런 플레이가 2009년에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2009년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또 개인적으로 상을 받는 영예도 얻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지금 되게 힘든 구간을 거치지만 분명히 다시 그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좋아지는 구간에서 더 좋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약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교체하는 그런 행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더 저점을 갔을 때 그 성장주의 반등을 생각하고 사지,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사기도 어렵습니다. 더 투갑할 그 여력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공포감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해도 믿지도 않고 더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주식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또 옮겨본 다음에 계속 보고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정적인 걸로, 방어적인 걸로, 관세와 무관하고 뭐 지금 이런 사태, 수출주가 아닌 주식들로 조금 바꿔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그 옛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힘든 시절 있을 때마다 그냥 더 그 전에 공황 때 책도 보고,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견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이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때에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지금 상황은 트럼프에 달려있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좀 분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에 놀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뒤집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기를 하게 되면 그땐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그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하는 마음도 좀 갖고, 그게 좀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한번 취해서 한 발짝 뒤로 가서 보는 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포스럽고 한데 월요일 날을 그냥 우리 담담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